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어플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거를 저랑 함께 잘 대응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로 마무리했던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불기소 이유서 통지서에 강간,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요지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사실을 한번 보게 되면 피해자와 피해자는 트위터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사이다. 피해자는 이렇게 뭐 아무튼 이건 특정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웠습니다. 뭐뭐 옆 여자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특정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조금은 각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고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에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이제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그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0만 원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에 B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씨 같은 경우는 뭐 돈은 많진 않아서 우선은 뭐 가기 전에 이제 인출을 했는데 모텔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텔비가 없어서 그냥 이제 그 화장실에서 근처 화장실에서 이제 성관계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A 씨는 당시 새벽일 뿐만 아니라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화장실로 들어간 뒤 B양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제 비양과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진례 사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었는데 이제 진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양은 진례 사정을 한 것에 대해서 A 씨에게 화를 냈고 이에 A 씨는 비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A 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이제 비양과 헤어지게 됐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A 씨의 위기 한번 보게 되면 A 씨는 B양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실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원래 진례 사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진례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B양과 말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겠죠.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말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이에 A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제 저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A 씨가 B양과 함께 성관계를 한 곳이 이제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CCTV를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 영상, 그다음에 인출한 내역 이런 거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그거 확인해 달라고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CCTV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확인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술했는지 제가 옆에서 좀 꼼꼼히 들으면서 A씨한테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라고. 그래서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20만 원을 준 뒤 B양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양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이 B양이랑 성관계 즉 그 사건 당시 바로 전에 인출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 ATM기에서 인출한 내역. 그 다음에 이 사건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기에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B양은 충분히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도움벨을 누를 수 있었다는 점. 당시 그런 상황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다 공중화장실에 이제 도움벨이나 이런 게 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은 도움벨이 있었습니다. 도움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움벨이 있었는데 그런 거 도움벨이나 이런 거 누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좀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B양은 이전에도 이제 성매매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당시 A씨가 진례 사정하여 A씨와 싸운 뒤 화가 나 강간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뭐 성매매 그 전과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A 씨가 다행히도 A 씨가 이제 B양과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자기 성매매한 전력이 있다, 성매매로 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실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성매매 전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분한테 계속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신고한 것 같냐? 이제 이 B양이랑 성관계를 하기 전에 진례 사정 안 하기로 했고 당시에 이제 원래 그 피임 기구를 이용해서 그 하고 싶어 했는데 B양이 피임 기구가 이제 당시 주변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진례 사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아마 진례 사정해서 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싸웠다. 약간의 말다툼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나 싶어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 당시 A 씨가 진례 사정하여 A 씨와 싸운 뒤 화가 나서 B양은 이제 A 씨를 강간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B양은 진술이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은 보통 어떻게 조사하냐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진술하는 거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 피의자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거랑 두 번째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수사기관이 이렇게 물어보죠. 처음에 조사 들어가서 B양은 이렇게 진술하는데 이게 맞냐? 그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어가서 하니까 B양은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최근 이제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만남을 많이 하시는데 어플 통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사귀려는 목적으로 해서 어플을 통해서 만나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여러 번 만난 다음에 사귀기로 하고 뭐 이후에 성관계를 하면은 뭐 그나마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어플을 만나가지고 당일날 뭐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한다면 그냥 성관계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조건 만남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솔직히 성매매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연락을 했다가 이제 이런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안과 같이 이제 성매매 상대방 여성과 서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했던 부분을 어기는 경우에는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도 만난 경우에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만나서 술 한잔 마시자 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아니면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니까 나랑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여성이 하기 싫다 하면은 아니면 하기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강간 혐의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플 같은 경우는 일회성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개팅 어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관계를 이제 할 목적으로 일회성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하는데 일회성 성관계를 했다가 본 사안과 같이 이제 강간으로 고소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남을 하려면 어플을 통해서 만나도 되지만 여러 번 만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만나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거는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한테 오시는 문제가 다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 이제 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어플을 통해서는 뭔가 만남을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